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열받는 거 이런 거요. 707 특임단이 국회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707 특임단은 임무가 뭐냐면요. 북한 요인 암살하거나 한국 내에서는 테러 임무가 나거나 옛날에 여러분 그 무슨 선교하다가 잡히셨고 참수당한 분이 있었잖아요. 김선일 씨인가? 아, 예. 저 아프간 가가지고. 예. 그때도 707 특임단이 아프가니스탄 파견되고 그랬어. 예. 근데 그 707 특임단을 국회에다 내려보내 막 수백 명씩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707 특임단도 수방사도 그냥 들러리였던 거야. 자세히 보면은. 진짜 핵심은 정보사였는데 요건 미스테리예요. 안 풀려.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점집 차린 노상훈 전 사령관이 윤석열 오래 운이 트인다.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 노상훈이가 김용현한테 가고 아니 노상훈이를 윤석열이 봤을 수도 있지. 예. 가고 해가지고 올해 쿠데타 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주장을 한 건지 김용현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노상훈이 그랬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올해 운이 대운이다. 이제 대운이 트이기 시작해서 내년은 더 운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노상훈이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점집에 놔뒀던 수첩을 봤더니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 그 문구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스테리라고 말하냐면은 얘네들이 30명 정도잖아요. 오늘 뭐 여군도 있었다. 뭐 성관이 여성 직원 체포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저 숫자로 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요. 얘들이 모여있던 게 30명쯤 되는데 얘네들의 임무가 정치인 체포라는 거야. 국회의원만 만약에 계엄 해제 못하게 하는 숫자만 해도요. 150명 가까이 됩니다. 잡아들이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선관위 직원들도 체포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체포해야 되는데 30인밖에 안 된다고? 뭔가 핵심을 비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하는 거는 저들이 이번 계엄을 내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 네. 근데 얘 수첩에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민간인이고 성추행을 해갖고 군대 불명예 전역해서 지금 점집에 있던 애인데 얘가 윤석열 올해가 운이 트인다 그러고 난 도대체 이런 괴랄을 정부 처음 봐요. 자기 말을 하는 거에 좀 설득을 저 잘 시키기 위해서 저런 걸 쓰잖아요. 지금 노상원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아 관상이 좋으시다. 좀 사주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현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김용현이 이 계엄을 이렇게 구상하는 과정에서 현역 군인들은 업무 시간 중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의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할 무언가 다른 어떤 사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그러니까 점조직처럼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현역 군인한테 야, 네 지금 이 위수 지역 이탈해가지고 저 다른 지역한테 정보 전달하고 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마침 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명예 전역한 사령관이 똥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관급 장교들이 있었고 똑같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전역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김용현 별동대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현역 그 군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별도로 시키는 임무를 주는 그래서 이 군대 내에서 일종의 이제 사조직을 점조직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한 것 같아요. 문상호 현 사령관보다 노상훈 위치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김용현의 직할 부대니까. 네. 수사 2단 사조직으로 꾸렸다는 게 이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네. 군인도 아닌 애들을 등장시키는 거. 저는 얘네들이 북한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사 방향을 좀 약간 좀 틀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진짜 중요한 건요. 증거인멸이 벌써 보도로 나옵니다. 파쇄액이 들어갔다. 계엄 임무가 적힌 문서가 파쇄액이 들어갔다. 증거인멸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 파쇄기에 들어갔어도 저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20대 청년들 모아가지고 임무를 주면 해낼 수 있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정보사에 증거인멸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엄 이거 해제된 직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일인데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사실 목숨을 위협받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체포를 해도 모자랄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네. 급박합니다. 그 HID가 지금 40명을 선발해서 계엄 대비 훈련을 했다.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올해 말 정도에 예상되는 계엄이었는데 준비는 지금 HID 같은 경우는 40명을 이리 선발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임무가 40명 갖고 정치인 체포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요. 예. 여기 이제 뽑을 때 이제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 구해 놓을 것, 국지전 대비 별도 훈련할 것. 저 국지전을 얘네들이 만든다는 거고요. 저 지시할 때 호남 출신은 빼고 맞아요. 라는 그 단서가 이야기도 붙었잖아요. 와 진짜 저 와중에 호남 출신은 자기들 배신할 거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 그런 건데 2024년인데 확실히 정신병자들 맞습니다. 쟤네들 보면. 그다음 거 한번 내란 준비 정황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노상원이 민간인이고 점쟁인데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한테 이 구조를 고쳐요. 정말 난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전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이상한 정신병 같은 거예요. 내란병.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그 수사 2단 앞에서 말했던 비공식 조직이잖아요. 여기에 제2기갑 여단장이 들어간다는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2기갑 여단이 움직였던 마지막은 그 전두환 때 12.12 사태 때 서울에 경기도에 진입한 거 그거 외에 지금 45년 만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 사람까지 저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갑 여단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탱크는 한 대만 서울에 진입해도 그 탱크 한 대가 서울을 장악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탱크라는 그 무기의 이미지가 6.25 때 봤던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그 전차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최신의 그 전차들은 최대 시속이 70에서 75km까지 나옵니다. 엄청 빠르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하고 비슷해요. 움직이는 속도가. 그러니까 기갑부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하루 정도 걸리겠지, 뭐 반나절 걸리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네. 한두 시간이면 바로 서울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댓글창이 제 말을 전혀 이해 못 하신 분 계시는데 체포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까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암살 목적이었을 거다, 숫자로 보면.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도가 체포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안 맞다, 숫자가. 다 합쳐봐야 네, 체포할 맞아요. 대상이 200명, 300명 되는데 저 40명을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체포하려고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사람당 4명씩 배정을 했었어요. 그 전에 네. 다른 데서는. 근데 이거는 30명이라는 거 그냥 거기서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도가 지금 뭐 체포 이야기 나와서 제가 반박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 제대로 들으시고요. 정보사 팡지오 사무실에 누가 있었나? 문상호. 기갑 여단장, 93회.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육군 제2기갑 여단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전차, 장갑차, 자주포. 얘네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 기갑 여단이 빠지면은 만약에 저 때 북한에서 저거 알고 친다 그러면 그게 완전 다 빠져 있는 그 상황인 바로 거잖아요. 뚫리는 거죠. 네, 바로 뚫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지금 내부에서 정치인 잡고 언론인 잡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암살만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고 암살을 저는 북한군으로 유장해서 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부승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 나머지는 탱크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야 북한군이 들어왔다 탱크까지 진입하는 상황 만들면 무시무시해지지 분위기가. 그렇죠. 얘네들도 생각보다 완전히 미친놈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노상원 사조직이 정보사를 장악해서 정보사 부대 책임자 출입도 막았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도 딱 나눠가지고 정보를 그들끼리만 공유했었다는 거죠.
정보사 수사 2단에 대한 이제 조직표가 나오기는 했는데 최전방 탱크 부대장 93회 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방정환 준장 여기까지 다 롯데리아에서도 다 만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 대장 3명이 또 붙어 있는 거죠. 그다음 계엄 조직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7이나 소방사는 그냥 들러리였던 거예요. 707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 저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만들고 실제 임무는 정보사 네. 저쪽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법 내란임을 그냥 증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대, 2대, 3대 실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김용군 전 국방조사본부 대령 이 사람이 바로 예전에 이제 댓글 부대였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댓글 조작으로 수사를 받아서 그때 정과자의 저 새끼 저거. 네, 그걸로 불명예 퇴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외에 김용현의 공관 집사가 있어요. 양모 씨라고 이 사람이 이제 집사인 거죠. 거의 수행 비서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노상원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민간인으로서 이 계엄 조직도 수사 2단의 핵심을 맡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쳐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조직을 지들끼리 만들어. 요거 아로 아닙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시킬 때 그 아로? 지하 조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군대 자체를 해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경찰의 거짓말도 있어요. 방첩사가 체포하러 간 다음에 인력 요청을 했다라고 경찰 조지호 뭐 진술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거짓말로 드러난 게 이런 거죠. 계엄의 밤 수사관 81명 대기했다. 체포조 위해서였나? 얘들 숫자가 부족하니까 아까 여기 체포조 또 나오잖아. 근데 왜 정보사의 체포조를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조지호는 뭐 그런 체포 지시가 있었지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체포 지시를 했지만 자기는 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사관들이 수사관 명단이 작성되고 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진실입니까? 조지호의 말이 진실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가 진실입니까? 조지호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책임 면하려고. 네. 그러니까 여인영이 분명 경찰 수사관 100명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거부했다라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수사관을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네. 시간대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100명 정도 수사해 달라고 했던 시간과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하면서 저 명단까지 다 나온 거예요. 누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수사관들 중에서. 이번 지금 계엄 내란 사태의 가장 미스테리 같아요. 정보사 이야기는. 저걸로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요인 암살, 북한군으로 유장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은 수도 없이 드러나요. 네. 북한 군복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핵심 역할은 정보사가 했다. 저 정보사가 소위 말하면 계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지금 사실상 못하게 막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보사라는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사해야 하는 그 임무가 원래 방첩사에 있는 거고, 이런 내란 음모가 생겼을 때 그걸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첩보를 통해서 보고하는 게 정보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주체가 동시에 이번 범죄의 주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부대를 뭐 이렇게 해체하고 다시 조직한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생기는 정보 공백을 이것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저지뢰를 엄청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계엄 트라우마가 시작됐어요. 이제서야. 왜냐면 막 이야기 들어갈수록 소름 끼치는 거였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저번에 김민석 의원이 그 윤석열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뭐 그거 제안에 실제로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실감 못 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 생각나서 그리워서 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정보사 쟤들이 했다는 저런 모의들 보면은 정말 경악 뭐 그 한 100배 이상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12월 3일 날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하는 생각만 할 때도 오싹오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 진보적인 방향으로 방송하는 유튜버들 싹 다 잡혔을 겁니다. 노상원 노트에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 정치인 수거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윤석열식으로 하면은 싹쓸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런 분들 누구요? 새날의 단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바로 그냥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과자 뭐 집사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내란을 했는데 그것도 현직 국방부 장관이 쉽게 표현하면 자기 사조직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소수일 수밖에 없냐면 가장 어마어마한 음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뭐 북한 뭐 NLL 타격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플랜 B였던 거예요. 북한이 반응 안 하니 우리가 북한 역할을 하자. 네. 그게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날 얘들 계획대로 착착착 돌아갔다면 국회의원들 모이기 전에 국회 봉쇄해가지고 계엄 해제 못해.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한동훈 애들 같은 들이 사살당해 죽어. 북한군이 침입했다고 보도가 나와. 우원식 의장은 실종돼. 지금 아이씨. 들어봐. 지금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정반대로 보도했을 거예요. 네. 북한군 뭐 서울 시내 지금 들어와서 한동훈을 암살했다. 그러면 보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윤석열이 옳았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같은 방송 못하고 아예 방송을 못하게 포고령이 돼 있었잖아요. 방송 같은 거 하지 마라. 예. 그럼 방송 못하고 쫓겨다니거나 어디 숨어 있어야 돼. 어디 있는지 잡으러 올 거니까. 그러니까 TV조선 그러니까 계엄 당일 TV조선 그러니까 계엄 발표 나자마자 한 10분 있다가 바로 이제 그 국회 앞에 시민들이 막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현장 화면이 계속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이 그걸 끌어다가 보여주면서 자막을 뭘 띄웠냐면 국회 폐쇄 출입 통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프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확한 지식은 모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해제 의결을 하면은 통과된다. 이건 정확한 건 몰라도 국회를 통제한다는 건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씩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담 넘어서 들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TV에 저렇게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회가 폐쇄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시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지금 언론들은 TV조선을 필두로 해가지고 진짜 계엄 방송 열심히 했을 겁니다. 윤석열 빨고 있을 거야 지금. 네. 구국의 결단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계엄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시위하고 난리 나지? 그럼 총 쏴버리는 거야. 발포하는 거죠. 그럼 인명살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왜 푸나님처럼 지금 온다고 하는 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지금 뉴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늦었더라면 하는 순간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너 토끼 용군 갔다 왔어 지금.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구자영님, 저는 서결이와 건의도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조중동 언론도 폐업시키고 국민의 적 국힘당도 꼭 해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셨고요.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야수님 한때는 사내였을 것 같은 개구쟁이 마차님. 푸나성님 혈압 오른 게 너무 열내지 마시오. 지금은 9.3회 12.12 때는 구사단 참모장 구창회. 그런 역사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 댓글창에 제가 무심코 지나가는 걸 잠깐 봤는데 야, 다 나온 뉴스에 니들이 이거 다시 리바이벌 하면 뭐하냐.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를 이야기해달라. 모든 방송들이 그러는데요. 방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중간중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송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게 방송의 80%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론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단독보다.
저쪽에서 가짜 뉴스를 내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싫으시면 나가시고요. 왜 힘들게 그러세요, 진짜.